전투 중인 야종 사령관을 청와대에 부르면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줘야지. 예, 보통 차관급 인사는 총리가 청와대 불러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불러가지고 조촐하게 하죠. 근데 이번에는 가족 대신에 그 일본 직원들 불러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정말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임명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얼마만큼 정은경 본부장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왈가왈부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그냥 탕평 인사였어요. 이 사람이 친노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 적어도 저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평판이 있다면 대중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본부장 같이 일해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실망을 시켰고 심지어 윤석열이나 이런 몇몇은 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몇몇은 정말 거의 등에 칼을 꽂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사람의 어떻게 본질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늘 원칙, 상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서의 직원윤리 이것에 충실한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치 노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그 의도가 너무 흐려진 게 있죠. 그게 안타깝죠. 근데 이번에도 정말 그 이문정 검사의 깜짝 그 발탁이 있었잖아요. 대검 감찰부에 배치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문정 검사 그 자기 직함보다 낮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진했다 무슨 뭐 영전이다 이런 말 지금 언론들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문정 검사를 발탁하면서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에 기여할 거다. 이게 약간 이 표현이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담당할 때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 우리 3명의 여검사 있잖아요. 그 검찰 내부에 그 비판적 목소리를 낸 사람들. 이문정, 서지현, 진해원 이 세 분을 보고 있으면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진해원 검사는 우리랑 약간 그 비슷해요. 우리 거야. 근데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는 우리 쪽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편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원칙에 충실하고 자기의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문이냐 친노냐 반문이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상식 안에 정의 안에 자기 직업 윤리 안에 전문성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격점인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인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충실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문정 검사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를 아무리 뭐 친문 검사 무슨 뭐 반윤석열 검사 이러지만 사실은 이문정 검사는 계속해서 비판해온 사람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영전했던 사람들도 많이 비판했어요.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 비판하잖아요. 예, 자기의 원칙 내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 사람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이문정 검사는 씹었거든, 잘근잘근.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편도 아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과 정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요술공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왜? 윤석열같이 빅픽처를 딱 그려가지고 거기에 퍼즐을 딱 때려 맞추고 안 되는 거 거짓말이든 조작해서라도 다 때려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해온 사람은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어저께 윤석열하고 윤석열 와이프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 이문정 검사가 어디까지를 열어제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동수 감찰부장이 혼자서 너무 힘이 붙이니까 윤석열이 맨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질 않으니까 3쿠션으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윤기한 때부터 본을 보시면 검찰이 직접 안 나서요. 윤석열이 너무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양아치 짓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문정 검사는 그거랑 상관없대요. 누구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딱 이문정 검사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누구에 충성하지 않고 딱 자기의 원칙 안에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 열어젖힐지, 어디까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핸들할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상상,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아마 이문정 검사가 어쩌면 우리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확률도 있지만은 그 원칙 안에 충실하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
왔던데 그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문정 검사의 권투를 빕니다. 근데 진짜 어저께 이문정 검사 임명되고 나서 왜 뭐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은 완전히 뭐 들썩거렸잖아요. 뭐 다들 환호했죠. 근데 그 기사들을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 기자들은요, 모든 사고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모든 기사, 검찰 기사를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 기준이에요. 특히 윤석열. 이문정이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윤석열 견제? 물음표. 윤 총장 또 몰랐다. 윤 총장 패싱했다. 윤석열과 대립각 세운 이문정. 추미애가 대검에 보냈다. 추미애 아들 검사 수사 와중에 반윤석열 이문정 감찰질 발령. 진짜 이 우리나라 언론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문정 검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이 자리는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총장 제대로 보필하겠다고. 제일 무서운 말이죠. 제대로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굉장히 좀 화제가 된 뉴스가 문제가 된 게 뭐냐. 김홍걸이에요, 김홍걸. 이 김홍걸 이분은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뉴스가 나왔으면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어둥이쩌둥이들이 너무 많이 돌았죠. 좋은 분들도 너무 많지만. 근데 적어도 이 김홍걸 이분은요, 이 자리에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일단 김대중 대통령, 우리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이 모습에 이분은 그냥 정말 똥을 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공천을 받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양권을 숨긴 거 아니에요. 분양권을 내놓으면 사주택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천 기준에 탈락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양경수처럼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보좌관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의 평생 정치를 한 엄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가진 세계적인 정치인의 아버지로 둔 자식이 이런 짓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동산에 미쳐버렸냐면은 2016년 6월에 강남 아파트 샀죠. 10월에 강동구 아파트, 12월에 서초동 아파트 샀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을 그 2016년 6월은 이제 부동산이 완전히 다시 또 상승세를 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MBC 뉴스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을 살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숨긴 그 분양권도요, 6억에 샀죠. 근데 12억에 팔았잖아요. 오를 때까지 만땅으로 기다린 거 아니에요. 돈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주택 팔겠다고 해놓고서는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안 팔고 자식한테 증여했죠. 그리고 증여하면서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그 전세 사입자한테 4억이나 올려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세금 냈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양심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사실 국민 앞에 석고대져야 되고 열린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석고대져야 돼요. 이 사람 정봉주, 주진영, 김우경, 최강우한테 뭐라고 했어요? 손혜원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민주당 당 만든 거 자체가 해당행위다. 열린민주당 단 한 명도 민주당 공천을 통과하지 못한다. 열린민주당은 4년 전에 국민의당 같이 호남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 김우경, 최강우한테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탈당했냐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불복 세력이다. 이런 인간들하고 정치 거리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말할 자격이 있냐. 최강우한테 그랬죠. 이건 위선이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이런 그 돈 문제가 불거졌으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어디 나가서 누구 하나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어떤 법안 하나를 이 사람이 제대로 낼 수 있겠어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이미 부적합자거든.